2026 연초 워싱턴의 한 회의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 엔진 기업인 미국의 G2 고위 간부들이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들 앞에 앉아 뜻밖의 제안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술 이전은커녕 엔진 내부의 블랙박스 하나조차 열어보지 못하게 철저히 봉인했던 미국이 돌연 K F-21 엔진의 공동 개발권을 요구하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기술 독점 체제를 유지하며 한국을 단순한 구매자로만 취급하던 그들이 이토록 다급해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 최강국들만이 보유한 1680도 고온 터빈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며 엔진 국산화의 최종 관문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핵심 기술이 없어 미국의 눈치만 보며 정비조차 마음대로 못했던 서러운 세월을 뒤로하고 한국은 이제 그들의 손길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주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세계는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맞느냐며 경악 섞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거대 공룡지 이를 이토록 초조하게 만들었으며 한국이 가진 진짜 카드는 무엇인지 그 전율 돋는 내막을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항공기 엔진 개발은 흔히 기계공학에 꽂히자 인류가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영역으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엔진 내부의 폭발적인 열기를 견뎌내며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터빈 기술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무려 1680도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터빈 입구 온도 기술을 확보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680도라는 수치는 단순히 뜨거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이 형체를 유지하기 힘든 한계점을 돌파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철의 녹는 점이 1500도 안팎임을 감안할 때 이 온도를 견디며 초당 수만 번 회전하는 터빈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것은 현대 과학기술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며 수많은 제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비가 필요해도 내부 구조를 들여다볼 수 없는 블랙박스 규정 때문에 엔진 전체를 미국 본사로 보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한 기술은 이러한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어낼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특히 단결정 합금 기술과 정밀 주조 기법은 미국과 영국 등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했던 국가 기밀급 기술이었으나 한국은 끊임없는 시행착오 끝에 이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완성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과는 이웃 국가인 인도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인도는 지난 40년 동안 자체 엔진인 카베리를 개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미국산 엔진에 다시 의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 미국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며 축적한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초 설계부터 소재 양산까지 체계적인 계단을 밟아왔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엔진의 특성상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이 정밀한 공정 뒤에는 밤낮 없이 연구실을 지킨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미국 G2가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손을 내미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전 세계 엔진 시장의 판도가 뒤바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독자 엔진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국산 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가 원하는 무기 체계를 마음껏 통합하고 우리가 원하는 국가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진정한 국방 주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녹지 않고 버텨내는 강인한 터빈 블레이드처럼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가 경애하는 수준으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성취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군사적 우위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독자 엔진이 탑재된 KF-21이 하늘을 가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680도라는 뜨거운 벽을 넘기 위해 쏟았던 그간의 눈물과 땀방울은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력한 심장을 장착한 보라매가 세계 하늘을 어떻게 지배하게 될지 그 구체적인 수출 전략과 미국의 견제를 뚫어낸 비결을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독립은 곧 수출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대한민국 방산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장벽을 허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든 FA-50 경전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발목을 잡았던 것은 미국의 ITAR, 즉 국제무기거래 규정이었음입니다. 미국은 자국산 엔진과 핵심 부품이 들어간 무기체계에 대해 최종 사용자와 수출 대상국을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에 수출된 FA-50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차세대 훈련기인 T-7AA 레드호크와의 경쟁을 의식해 인허가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플랫폼을 만들어도 심장과 무장이 타국의 손에 쥐어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주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절망하는 대신 유럽으로 눈을 돌려 영국의 EM, BDA와 손을 잡고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라 불리는 메터를 KF-21에 성공적으로 통합했습니다.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200km 밖에 적을 타격하며 회피 불가능 구역이 암람의 3배에 달하는 메터 미사일은 이제 우리 전투기의 치명적인 발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전략 수정은 미국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을 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국산 무장에만 목매지 않아도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특히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KF-21 블록 3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뒤따르는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과 간섭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국의 국익을 위해 운용할 수 있는 고성능 전투기를 원해왔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성공하고 유럽산 혹은 국산 무장 체계까지 완벽히 갖추게 된다면 중동 국가들에게 KF-21은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선택지가 됩니다. 미국 G2가 기술 이전을 제안하며 다급하게 공동 개발을 외치는 진짜 속내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엔진 국산화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순간 미국은 거대한 고객을 잃는 것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통제 불가능한 경쟁자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는 타이거 아이 사건처럼 미국의 의심 섞인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무기를 샀음에도 내부를 보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적 잠재력과 전략적 판단력은 이미 미국의 계산을 뛰어넘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을지 결정하는 을이 아닌 갑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주국방의 의지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설치한 촘촘한 규제의 그물을 뚫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메터 미사일의 불꽃은 단순한 시험 사격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고하는
대한민국의 독립선언이며 이제 그 불꽃은 6세대 전투기를 향한 무인기 협동 전술이라는 더 넓은 하늘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과 무인기가 결합된 우리의 미래 전장 구상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진화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는 미래 공중전의 청사진은 단순히 성능 좋은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인기와 무인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싸우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즉 멈티의 완성에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전술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4세대 경전투기인 FA-52 중심이 되어 여러 대의 적응형 공중 플랫폼 무인기를 이끌고 적진으로 침투하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6세대 전투기의 전장 운영 개념을 이미 현실로 옮겨놓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FA-50은 기체, 구조상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은 하드웨어의 부족함을 인공지능과 네트워크라는 소프트웨어적 혁신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는 후방에서 센서와 지휘 통제를 담당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기 편대가 전방에서 정찰과 전자전 그리고 위험한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미래 전술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저피탐 도료 기술과 통합 전자전 장비 그리고 국산 A사 레이더의 소형화 기술은 FA-50과 무인기들에게 이식되어 기체 전체의 생존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행보에 경악하는 이유는 이러한 고난도의 체계 통합 능력을 믿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방산 대기업 관계자들조차 수십 년이 걸릴 일을 단 몇 년 만에 해내는 한국의 효율성에 대해 공포에 가까운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젠35와 같은 외형적 스텔스기 개발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엔진 결함과 소프트웨어 부재로 고전하는 사이 한국은 실질적인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유무인 협동 기술에서 이미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의 직관과 인공지능의 정밀함이 결합된 이 시스템은 향후 KF-21이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단순히 기존의 무기를 개량하는 차원을 넘어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꾸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이제 한국산 전투기는 단순한 비행 기체를 넘어 지능형 자율 전투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창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데이터를 쌓고 알고리즘을 다듬어온 우리 기술진들의 집념은 이제 구름 위 하늘에서 가장 스마트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무인기 편대를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비행하는 보라매의 모습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대한민국의 앞선 IT 기술과 국방력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전장 질서에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실제 전장 데이터와 수출 시장에서 어떤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지 프랑스의 라팔이나 미국의 슈퍼 호넷과의 구체적인 성능 비교를 통해 그 격차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유럽의 라팔이나 미국의 슈퍼 호넷을 4.5 세대 전투기의 정점이라 부르지만 최근 공개된 KF-21의 실전 무장 데이터와 확장성을 살펴보면 그 판도가 이미 뒤집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라팔은 오랜 실전 경험을 가진 훌륭한 기체임에 분명하지만 현대 전장의 핵심인 무장 탑재 효율성과 현대적 설계 구조에서는 KF-21의 우위를 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라팔이 최대 9점, 5톤이 무장을 실을 수 있어 수치상으로는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대공 임무 수행 시 라팔은 장거리 미사일을 최대 4발까지만 장착할 수 있는 반면 KF-21은 하부의 반매립 스테이션을 활용해 무려 6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전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화력의 밀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상 공격 임무에서도 라팔이 12발의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할 때 KF-21은 최대 16발의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을 운용하며 압도적인 정밀 타격 능력을 자랑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강력한 무장력을 갖추고도 기체의 항전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이 가장 최신의 디지털 아키텍처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산 슈퍼 호넷 역시 강력한 전투기이지만 설계된 지 오래된 플랫폼의 한계로 인해 최신 소프트웨어 통합과 냉각 효율 면에서 KF-21과 같은 신규 설계 기체를 따라오기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산 A사 레이더를 중심으로 통합 전자전 체계와 저고해선 탐지 추적 장비를 완벽하게 동기화하여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젠35가 엔진의 연료 효율 문제와 신뢰성 결여로 단 7분 만에 기동을 멈춰야 했던 굴욕적인 사건은 한국의 정직하고 탄탄한 기술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중국이 외형적 스텔스 형상에만 집착하며 내부 내실을 다지지 못하는 사이 한국은 가장 기본이 되는 엔진의 내구성과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그리고 실질적인 무장 통합 능력에서 세계적인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기종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가동률과 유지 보수의 용이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는 고성능 무장 시너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KF-21은 라팔이나 슈퍼 호넷과 경쟁하는 단계를 넘어 차세대 엔진 국산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다목적 전투기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공중 플랫폼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단순히 숫자에 머물지 않고 실제 수출 시장에서 수십조 원의 가치로 치환되어 돌아오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자주 국방의 근간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대한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와 대한민국이 꿈꾸는 미래의 하늘은 어떤 모습일지 그 가슴 벅찬 마침표를 찍어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가 뿜어내는 강렬한 엔진 소리는 단순한 기계의 진동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기술 종속의 사슬에 묶여있던 대한민국 국방의 자존심이 마침내 자유를 선언하는 함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 핵심 기술이 없어 미국의 눈치만 보며 블랙박스 하나 마음대로 열지 못했던 서러운 시절을 겪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의 엔진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공동 개발을 애걸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1680도라는 극한의 온도를 견뎌내며 탄생한 국산 엔진은 단순히 쇳덩이를 깎아 만든 부품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낸 우리 엔지니어들의 집념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이 정해놓은 질서에 순응하는 을이 아니라 스스로 무기 체계를 결정하고 전 세계로 우리 기술을 전파하는 국방 공급국으로 당당히 거듭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만의 심장으로 비상하는 보라매의 날개 아래에는 우리 아이들이 평화로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이 전율 돋는 성과는 단순히 무기 하나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금속을 녹이는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웠던 우리의 열망은 이제 세계 방산의 지형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보라매가 그리는 비행운은 우리 국방 기술이 세계의 정점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응원과 자부심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하늘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자긍심 넘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국방의 위대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